그대에게 음악으로 말을 겁니다. 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초보들을 위한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멋있으시네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매일매일 아주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곡은 조금 어두워요. 어떤 깊은 절망 혹은 슬픔이 굉장히 깊이 느껴지기도 하고 낭만주의 작품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또 받고 있기도 하죠. 아마 황량한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씨와 또 어울리는 곡입니까? 네, 음악 먼저 들어봐도 될까요? 좋죠. 음악 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음.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솔직히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어떠세요? 벅차올라요. 저도 그래요. 네. 뭐 슬프면서 살짝 지금 눈시울 뜨거워지려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음. 감상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슬프고 황량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교육을 받기도 했고 배경적 스토리.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근데 나는 너무 좋아요. 음. 네, 슬프지 않고 오히려 더 벅차오름이 더 강해서. 네. 자, 말씀하시죠. 오늘의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의 경이로운 클래식 주제는 바로 음악으로 남긴 유언 차이콥스키의 비창 교향곡입니다. 음악으로 남긴 유언. 음. 유언이다. 의미심장하죠. 예, 유언이라면은 조금 그거는 슬플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뭔가 또 남기고 싶은 죽음을 앞두고서 남겼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곡은 제목에서 딱 느낄 수 있듯 비극적, 좀 절망, 비통함이 비창이라는 제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죠. 무엇보다 차이콥스키가 이 작품의 초연 이후 9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 연주를 하고 나서 이 곡을 열흘이 안 돼서 네.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솔직히 운동을 하다 음악을 해서 기존에 음악 하시는 분들보다는 디테일이 많이 좀 떨어지지만 그 성격은 제가 더 확실히 더 섬세하세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좋게 말해서 섬세하다? 그런가? 그러니까 예민하다? 워낙 우리 예술가들은 네. 예술 안 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본인만의 이 상자가 있어서 있죠. 거기가 침해당하거나 그 부분을 벗어나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차이콥스키도 그랬죠. 좀 심했죠. 어렸을 때부터. 예. 그의 가정교사가 그를 보고 유리알 같은 아이라고 했어요. 유리알 같다. 언제나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오늘부터 제가 정경님을 유리알 같은 정경님이라 불러야 되나? 이렇게 두꺼운 유리알이 있을 수 있나? 이거는 깨지지 않는 뚱뚱한 유리알인데. 네. 요즘 기술이 오늘도 발달해서. 공격했으나 실패.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는 아주 조그만이라도 좀 자주 화를 내긴 했지만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화내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화내는 사람치고 또 이렇게 정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차이콥스키가 그랬대요. 네, 표정이 안 좋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치고 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요즘 화가 많아져서 하는 얘기인데 본인 이야기시구나. 차이콥스키가 굉장히 정이 많고 따뜻한 아이였대요. 네. 근데 이제 예민했기 때문에
좀 신경이 거슬리거나 하면 자주 화를 냈던 거죠. 아무튼 나중에 커서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만 보면 꼭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주곤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발휘했지만 바로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부모님의 뜻에 일단 순종하기로 하는 거죠. 네. 부모님의 뜻은 법대에 진학을 해서 이제 음악가가 아닌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법무부 공무원으로 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을 안 하면 살 수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돼서 꿈을 포기하지 못한 채 다시 21살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제1회 음악 입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졸업을 하고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바로 임용이 되죠. 바로요? 음, 그건 25살에? 네. 아주 핫한 그때부터 러시아의 작곡가로 딱 아니 자리매김을 25살에 교수가 될 수는 없는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도 되게 일찍 됐거든요. 저도 20대 때 됐어요. 네, 첫 출강이. 부럽습니다. 아니 제가 부럽습니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아니 근데 근데 우리는 군대가 있지 참. 여기는 군대가 없잖아요. 아닌가? 이 친구는 일도 했는데 법무부 공무원으로. 와.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대 진학해서 그럼 법대를 졸업하고 일찍 간 것 같아 법대를. 일찍 가서 일도 워낙 하다가. 또 천재였구나. 네, 영재여가지고 네. 미래했구나. 이게 약간 좀 예민해졌어요. 25살에 네. 교수 임명이 됐다고 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아니, 왜냐면- 우리 유리알 정경님. 아니지. 왜냐하면 그 학생보다도 어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음악가의 삶을 이제 사랑하는 꿈을 이뤘으니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만 남은 건데 왜 차이코스키는 그쵸. 그렇게 행복한 삶만 살았으면 우리에게 이 가슴 벅차 오르는 감동을 주는 비찬 교향곡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평생 아주 고독하고 쓸쓸하게 우울하게 살다가 53세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했던은 아니지만 좀 이유들이 원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상당히 예민했고 평생 좀 신경쇠약증으로 시달리기도 했지만 젊은 시절부터 혼자 비밀리에 이제 갈등하고 있었던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이런 갈등을 좀 사회적으로 무마시키려고 시도했던 결혼 생활이 굉장히 또 힘들었죠. 제자랑 결혼했죠? 네, 직속 제자는 아니었고 예. 학교의 후배 겸 학생. 네. 후배 겸 학생? 그러니까 같은 학교 학생이었어요. 후배지만 또 자기가 가르쳤던 피아노를 가르친 학생은 아닌 학생이었는데 자신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여학생이었대요. 네. 차이콥스키는 그녀의 얼굴을 학교 다닐 때는 몰랐고 네. 근데 그는 그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의 성격 또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을 하자마자 3주 후에 차이콥스키는 집을 나와서 방황을 했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나는 온 영혼으로 그것을 바란다. 라면서 아내에 대한 증오심을 차라리 난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함으로써 나타내기도 했죠. 죽음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만큼 그 결혼 생활이 자기에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얘기를 하실까봐 제가 진지하게 이거를 이어갔지만 아니 죽음은 맞아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네. 예, 그래야 우리가 태어난 것도 누군가 앞에 죽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우리가 죽어야 그렇죠. 예, 하지만 최고의 또 슬픔이죠.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진행을 하시는군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작품 활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의 걸작 중 그 두 편이 이 시기에 완성이 되었죠. 결혼 전부터 작업해 왔던 유명한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그리고 나데스다 부인에게 헌정한 교향곡 4번. 4번입니다. 네. 둘 다 제가 또 완전히 좋아하는 격하게 아이템입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에프가니 오네긴 정말 아리아가 끝내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교향곡 비창은 그렇다면 언제 작곡했습니까? 교향곡 5번은 1889년에 이렇게 편지를 쓰므로써 시작이 되었어요. 지인들에게 창작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할 교향곡을 쓰고 싶습니다. 이미 어떤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큰 대작이라는 의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왔던 얘기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는 바로 작곡을 시작하지 못하죠. 그로부터 2년 후에 1891년에 미국 순회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비관후에 작곡을 시작하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호두까기 인형이 뭐 굉장히 수월하게 작곡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교향곡 6번의 작곡이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당시 차이콥스키가 신경쇠약 우울증이 또 심했고 자기가 쓰고 있는 곡이 마음에 들지는 했는데 어떤 우울한 상황 때문에 의욕도 안 나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작곡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차이콥스키가 그동안 썼던 6번 교향곡의 악보들을 또 찢어버리죠.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1년 후에 음, 포기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동생에게 밝힌 후 드디어 이제 작곡에 몰입을 해서 교향곡 6번 비창을 완성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음악으로 남긴 유언, 차이콥스키 비창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했지만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비창 초연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893년 10월 16일 가을이죠. 얼마 전과 같은 차이콥스키 최고의 걸작인 비창 교향곡이 이제 초연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때 비극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러시아의 국민 작곡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초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새 작품을 지휘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는데 반응이 굉장히 미적지근하고 이제 시원찮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초연으로서는 대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곡가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다가 다시 시작한 작품이잖아요.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왔고 굉장히 자부심과 완성도에 대한 자신이 있었는데 대중의 반응이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재밌었던 건 차이콥스키가 왜 지난번에 피아노 협주곡 작곡하고도 멘토에게 보여주고서는 반응이 안 좋았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고집을 피웠는데 이때 이런 대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상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4일 후인 10월 20일에 동생 모데스트와 굉장히 친했는데 동생을 포함한 친구들과 얘기하던 중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평소와는 달리 좀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좀 낙관적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죽음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더군다나 이 작품 실패했는데 실패했는데 이렇게 예민한 어떻게 보면 죽을 사나이가. 걸 알고 있었는 같은 느낌이 그러게요. 드네요. 뭔가 그 느낌적으로. 대가들 연주 보면은 네. 마리아 칼라스도 그렇고 마리오 데 모나코도 그렇고 죽기 직전의 연주를 보면은 네. 달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암시의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의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초월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차이콥스키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슷한 또 동질감을 느껴서 놀랍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또 당시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차이콥스키가 지금 이제 코비드 19처럼 코로나19처럼 그때 당시 콜레라가 네. 좀 유행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콜레라가 아주 치사율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 죽음 때문에 이제 음악사에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차이콥스키가 그 당시 이제 끓이지 않은 물을 일부러 마셨다. 근데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끓이지 않은 물을 마시는 거는 그냥 나 이 물 마시고 콜레라에 죽겠다. 걸릴래. 뭐 이러한 뜻이잖아요. 소독을 안 하고 그쵸. 먹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확실하게 그 끓이지 않은 물을 마셨다는 거는 맞는 얘기 같고 어쨌든 그날 친구들이랑 만나고 들어와서 배탈이 시작이 되고 네. 다음 날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배탈 다음 날 또다시 끓이지 않은 물을 마셨대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몸부림치는 굉장히 고통이 심하잖아요. 복통과 고통과 함께 콜레라 확정 판단을 받게 되고 고비가 한 단계 넘어간 듯 싶더니 심각한 합병증으로 괴로워하다가 나흘 후인 10월 25일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차이콥스키의 죽음은 제 전공자이자 또 예술가 후배로서 제가 워낙 차이콥스키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가슴이 아픕니다.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들을 때 이 부분에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좋다라고 해주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그의 죽음 당시 차이콥스키 심정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차이콥스키가 죽기 전에 작곡이 되었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했거든요. 스스로 끓인 물을 마셨다, 혹은 귀족의 조카와 애인 관계였는데 발각이 되어서 뭐 남몰래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 뭐 정확한 사인은 지금 밝혀진 게 없는데 이러한 소문이 만약에 떠들고 있었다면 그가 느꼈을 만한 내적인 갈등이 어땠을지. 근데 그런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작곡가의 내적인 갈등, 마치 죽음에 대항하듯 굉장히 따뜻하고 격렬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창 교향곡을 감상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에요. 사실 자기 의심이 될 수도 있고 삶에 대한 두려움, 공포, 혹은 많은 사람이 에브리바디가 느끼는 외로움, 또 사랑, 기쁨과 환희 등 그런 다양한 감성들을 한번 음악을 통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차이콥스키를 소개하면서 참 저는 머릿속으로 복잡한데 대단한 작곡가잖아요. 물론 뭐 유럽의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뭐 더 훌륭하게 평가받는 작곡가들도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순위를 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참 차이콥스키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나올 수 있는 네. 그 억압된 부분에서의 또 음악. 표출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잠깐 소개했지만 법무 공무원으로도 일할 만큼의 이런 뛰어난 머리.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나서도 25살에 교수가 되고. 모스크바 세계 최고의 음악 대학 중 하나의 모스크바 대학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작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자신의 이 장점에 대해서 즐기질 못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존감이 높아야 돼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 너무 속이 그랬을까요? 상해 이렇게 이런 아니면 얘기 들으면. 타고나게 신경이 예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욕심이 많았던가 모르죠. 근데 그 덕분에 차이콥스키 음악은 상당히 좀 재밌는 게 이렇게 극한 뭐 두려움과 절망이 느껴지는 작품들도 있고 피아노 협주곡 같이 정말 장엄하고 거대한 대작이 있지만 이제 연말 다가오면 호두까기 인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그렇게 천진난만하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그 더 어린아이들 하이든 같지 그런 부분은. 그럴 수 그쵸? 있는 예. 작품까지 탄생을 시켰죠. 놀랍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스트레스를 풀 만한 그때 당시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뭐가 맞아요. 됐든지 맞아요. 자신이 받았던 예민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네. 시대는 그게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드라마 시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없으니까. 네. 여튼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정님, 아흑 불쌍한 차이콥스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와 느끼는 감정이 같으시군요. 최미정님 고맙습니다. 조윤현님, 에효 하고 눈물 표시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김보경님, 음악으로 남긴 유언이라니 마지막까지 음악가로 살아간 작곡가의 멋진 음악 너무 기대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시 위대한 예술가는 그만한 또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부분과 또 본인의 상황들을 또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부분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야 된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참 이런 유산을 남겨주어서 우리에게 문화적 유산을 남겨주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그의 인생을 생각해보니 좀 안타깝고 마음이 또 아파요. 네. 씁쓸하고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벌써 우리 윤경 선생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선생님 감기 조심하시고 네. 네 다음 한 주도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윤경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방금 소개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4악장을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